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본진도 말고 시험 대비를 한번 같이 준비해 볼 거예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능률 김 교과서 1과 문법을 제일 먼저 볼 건데요. 1과 문법은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동명사이고요. 두 번째는 감각동사라는 친구들을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동명사부터 개념을 설명드리면, 동명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동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에다가 동사 뒤에다 ing이라는 소리를 붙여서 우리가 얘를 명사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make라는 동사가 있으면 이 make 뒤에다가 우리가 보통 뭘 써줘요? 뭔가를 대상을 써주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make a toy라고 하면은 장난감을 만들다라는 어떤 그 결론적인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making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얘 전체가, 여기부터 이 toy까지, make가 가지고 있는 toy라는 이 목적어까지 전체가 다 우리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부사를 넣어줘도 돼요. with bricks. 그래서 우리가 벽돌로 장난감을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이 with라는 애도 우리가 make를 꾸며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한 덩어리에, 얘가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해놓은 게 한 덩어리의 명사가 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적인 느낌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명사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바로 동명사고요. 이 친구와 비슷한 친구가 누가 있냐면, 우리가 행동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to 부정사가 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o 부정사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 친구가 자리에 따라서 세 가지가 되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데, 이 친구도 우리가 그래서 명사로 쓸 수 있고, 각각의 뜻은 비슷하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자, break this wall이라고 하면은 이 벽을 깨다인데, 여기다 breaking을 넣었으니까 깨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됐고요. 여기까지가 명사예요. 그럼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is라고 하는 친구가 동사인데,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이 문장에는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breaking this wall이라고 하는 깨다라고 하는 친구를 명사화시킨 그런 어떤 이 벽을 깨는 것이라는 행동을 명사화시킨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is impossible.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거요. seeing her again is my last wish.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again이라는 부사가 see까지를 지금 먹고 있으니까, see에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is라고 하는 친구 앞에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이 문장에서 이 명사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에다 ing을 붙이면 명사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문장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My last wish니까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이 뭐다? 뭐 money? 돈이다? 아니에요. 돈이 내 소원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명사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만들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동사에다 ing을 붙이는데, 이 ing은 규칙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ing을 붙이면 되는데, 자, ing을 붙일 때 우리가 주의할 점 1번, 우리가 묵음 이로 끝나는 동사들은요, 묵음 이를 삭제하고 ing를 넣어줘야 돼요.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make라는 친구는 우리가 끝에 있는 이를 삭제하고 mak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우리가 자음을 플러스 1, 똑같은 자음을 플러스 1 하고 ing를 붙여줍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가 stop이 있고요. 우리가 stop 같은 경우는 얘를 우리가 멈추는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stopping이라고 해줘야 돼요. 보시면 우리가 O랑 P 이렇게 다 모음 자음으로 끝나죠.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이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규칙이 묵음 이를 없애고 ing를 붙이는 건데, 자, 이 친구는 바라다라고 하는 hope입니다. 희망하다. 이 친구를 우리 희망하는 것이라고 바꾸면은 hoping 이렇게 되겠죠. 묵음 이를 삭제하고. 근데 우리가 이 친구는 hope이 아니라 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은 우리가 덩실덩실 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He
밥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ing를 붙여버리면 얘는 핫빙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원래 단어 발음에다가 ing을 붙이는 거니까. 근데 둘이 지금 스펠링이 똑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그럼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짓을 했다? 야야야, 여기는 묵음이가 없는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P를 한번 더 써줌으로써 묵음이가 없다는 걸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얘를 보자마자 얘는 호빙이 아니라 핫빙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동사들은 그냥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y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절대 y를 건들지 않는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동사에다가 뒤에다 뭘 붙이는 거를 연습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es랑 ed,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붙이는 거랑 우리가 ed 붙이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s를 붙이긴 하지만 y가 들어있는 친구는 뒤에 y를 i로 바꾸고 es를 넣어주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study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study라고 한 단어에 es를 붙이게 되면 이 y가 이랑 이 y는요 뒤에 오는 모음이랑 합쳐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yes가 되기 때문에 studies가 아니라 studies라고 하는 이상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를 제외하면 studie라고 하는 뭔가 다른 이 단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i로 바꾸면 i가 우리가 e라는 긴 발음이 되기 때문에 studies라고 이렇게 원래 발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죠. ed도 마찬가지입니다. e로 끝나는 친구들은 얘를 y를 i로 바꾸는 게 당연한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y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e 소리가 난다 했죠 방금. 여기다가 ing을 붙이면 얘도 e고 얘도 e 소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는 붙여봤자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tudy는 우리가 ing를 붙일 때는 그냥 studying입니다. try는 우리가 ing를 붙일 때 trying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발생하는 신기한 점이 있는데, 자 IE로 끝나는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IE를 Y로 역으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ing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 우리 세 개밖에 없어요. die, tie, 그 다음에 lie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바꿀 때 어떻게 한다? tying, ly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IE라고 하는 끝나는 친구 뒤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ing를 붙이게 되면 모음이 하나 둘 세 개가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요 3중 모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요. 모음은 2개까지만 연달아 나올 수 있고 그 2개 나오는 것들도 나름의 다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그러니까 영어 를 쓰는 사람들 기준으로 자기 나라 말 말고 다른 데에서 가져온, 유럽의 다른 언어에서 가져온 그런 단어들 중에는 우리가 모음이 3개인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단어는 전체 한 5%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중 모음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짓을 했냐, 얘네가 이 친구를 다시 y로 고쳐서 dying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바꾸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4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동명사의 역할은요, 우리가 동명사가 명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주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느낌의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my hobby is라고 하면 나의 취미는 이다 이니까 뭐인지를 우리가 얘를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어를 넣어줄 때도 동명사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어하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뭐예요? 동사 뒤에 나와서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 행동을 누구한테 하느냐, 즉 얘가 지금 피해자거든요. 주인공을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좋아해 너를 이라고 하면 나가 가해자고 너가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에 들어갈 때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다르게 쓰입니다. 자, 어떻게 쓰이느냐?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동명사는 우리가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는 우리가 어디서 제일 먼저 보냐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특이한 시제를 만들 때 먼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ing를 붙이게 되면 무엇을 한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적이고 현재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진행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이 투가 목적지를 나타내요. 투부정사 이게 우리가 전치사 어디어디로 어디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 투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장소가 아니라 행동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요, 우리가 목적지라고 하는 건 아직 도착을 안 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내가 말하는 그 시제보다 미래에 있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시간대보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그 뒤에 오는 게 달라지게 돼요.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자,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자, 투부정사를 투부정사를 목적어 볼까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요, 보통 want, hope, wish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친구들은 원하다, 바라다,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하지만 미래에 가지길 원하는 무언가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미래에 가지길 원하는 친구들이니까 얘는 투부정사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agree,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다는 야,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할래? 라고 하는 미래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동의하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계획, 그 다음에 promise, 그 다음 decide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 결정하다, 약속하다, 계획하다는 다 아직 이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 행동을 안 하고 있겠죠. 결정을 하고 나서 할 거니까, 미래에 할 거니까, 혹 약속하고 나서 할 거고, 계획하고 나서 할 거니까 이게 결국 미래적인 어떤 그 행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붙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efuse 이런 단어가 있어요. refuse는 뭐냐면은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agree의 반대말이죠. 이 refuse는 나중에 뭐 하자라고 했을 때 싫어, 안 해 라고 미래의 행동에 안 할 거라고 거절을 하는 거니까 refuse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는 목적어로 취하는 대부분의 동사들이에요. 이 동사들의 특성이 다 뚜렷하죠. 그죠? 뒤에 오는 그 행동이, 뒤에 오는 그 내가 거절하거나 동의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직 안 일어나고 미래에 할 건데 그거를 동의하고 거절하고 원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동사들은 절대로 동명사를 넣으시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우선 절대로는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동명사를 넣으면 좀 다른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친구들가 있냐면 일단 처음에 enjoy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enjoy는 즐기다 라는 뜻이에요. 즐긴다는 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재밌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돼서 ing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싫어하다라는 친구 중에 몇 가지가 뭐가 있냐면 mind랑 avoid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mind는 우리가요 좀 마음에 걸려하다, 꺼려하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쓸 수 있어요. 얘는 동사로 쓰면 avoid는 총알이 보인다,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피하다라고 하는 건 진짜로 뭔가 뭐 총알을 피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동사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얘가 어떤 행동을 해봤는데 너무 별로였었어. 그리고 혹은 내가 그게 무서워 해봤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지금 마음에 굉장히 지금 걸려라고 하는 느낌으로 mind와 비슷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도 지금 싫어하는 그 행동을 얘기해줘야 돼서 ing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uggest, 그 다음에 recommend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suggest와 recommend는 각각 얘가 제안하다, suggest는 제안하다, recommend는 추천하다인데 뭔가 제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나중에 뭐 하자고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suggest는 그렇게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안하다 라고 하는 친구를 미래에 뭐 하자고 뭔가 제안을 하는 거면 offer 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우리가 투부정사 붙여 쓰게 되고요. suggest는 제안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내가 해봤던 것들 중에 괜찮았던 거를 약간 해결책처럼 제안을 할 때 우리가 suggest와 recommend를 씁니다. 추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괜찮아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suggest와 recommend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ing 동명사 현재적인 느낌의 동명사만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게 consider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consider는 우리가 이 무언가를 곰곰이 고려하다, 뭐 할까라고 고민하다니까 마음속에다 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ing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actice란 단어가 있어요. 이 practice는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해보면서 연습하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요. 그 다음에 admit 하고 그 다음에 deny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admit과 deny는 우리가 admit은 인정하다, deny는 우리가 부정하다 라는 뜻인데 인정하고 부정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해봤던 과거의 어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느낌의 투부정사로는 그 느낌을 낼 수가 없어서 현재적인 느낌의 ing를 넣으면 얘가 과거도 같이 과거부터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어서 우리가 ing를 넣고요. admit, deny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delay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delay는 뭐냐면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delay. delay랑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단어가 postpone 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put off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put을 그냥 쓰면 못하지만 put off는 무언가를 저기 멀리 떨어뜨려다 놓다기 때문에 이게 미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미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 놨는데 그 계획해 놓은 걸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려고 했던 행동을 미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ing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억을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자, 이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또 toV와 우리가 선생님이 투부정사 toV라고 할게요. toV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좋아하다 like, 그 다음에 사랑하다 love,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다 begin, 그 다음에 start 이가 있고요. continu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서 love의 반대말인 hate가 있는데 우리가 이 hate라고 하는 친구는요 마음속에 지금 곰곰이 생각해 내 마음속에 담겨서 정말 싫어하는 느낌이라서 ing를 넣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투부정사도 넣을 수 있대요. 좋아하다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신기하게 좋아하다라는 느낌의 enjoy라고 하는 친구, enjoy라고 하는 친구는 동명사만을 쓰는데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like와 love는 그만큼 흔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넣고요. begin과 start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다 똑같은 의미죠. 이 친구도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를 똑같이 쓰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continu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try라는 단어와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 있는데 있다.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try랑 그 다음에 remember, 그 다음 forget입니다. 자, try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부정사랑 같이 쓰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지만 try ing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여기 좀 잘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remember와 forget은 우리가 투부정사를 넣게 되면 내가 말한 시점 이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라고 얘네들은 다 기억에 관련된 동사들이에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걸로 나눠지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해야 할 어떤 목적을 기억하는 것, 목적에 대한 기억과 과거에 했던 추억에 대한 기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무언가 목적을 기억해 라고 얘기할 때는 미래적인 느낌이니까 투부정사, 추억을 기억해 했던 거 기억해 할 거가 아니라 했던 걸 기억해 라고 하면 in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remember랑 forget 뒤에다가 알맞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동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감각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감각동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감각동사는 보통 6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5개만 나올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look, feel, smell, taste, sound라는 친구인데요. 자, 이 look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배우는데 여러분들 look은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look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떤 것을 보다라고 시선을 던지다라고 할 때는 look과 at을 같이 써줘야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look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주어가 어떠어떠해 보이다라고 하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마치 비동사를 조금 더 본다라고 하는 감각하고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he is kind라고 하면은요, 그는 착하다 그런 상태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he looks kind라고 하면 그가 진짜 착한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여라고 해서 비동사의 의미를 약간 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eel과 smell과 taste와 sound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비동사 대신에 이런 상태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상태인 것처럼 냄새가 나고 느낌이 나고 그런 맛이 나고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라는 친구를 약간 감각을 약간 이렇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고, 자, 이 친구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뒤에 우리가 보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때 보인다니까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어가 필요한데 그 보어 자리에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친구들은 형용사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감각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던 건 지각동사 제가 방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각동사네요. 감각동사가 아니라. 자, 이렇게 5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feel과 smell과 taste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요, 주어가 어떤 느낌이 나다. 자, feel을 설명을 드릴게요. feel은 주어가 어떤 느낌이 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도 쓸 수 있지만, 주어가 무언가를 느끼다. 봐봐요. 뭐뭐 하게 느끼다가 아니라요, 뭐뭐를 느끼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피부나 촉감으로 느끼는 그런 동사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smell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에게 어떤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나 냄새가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도 될 수 있지만, smell 자체가 냄새를 맡다. I can smell the perfume 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내가 향수 냄새가 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향수를 냄새 맡는다 예요. 그리고 테이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스트도 주어가 어떤 맛이 나다 라고 쓸 수 있지만 얘는 우리가 무언가를 맛보다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라고 하는데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 잘 해야 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이 무언가를 이라는 걸 받을 때는 feel과 smell과 taste가 무언가를 이라는 걸 받을 때는 무언가를 명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뒤에 명사가. 그러면 얘네가 각각 뜻이 어떻게 된다? feel은 우리가 뭐뭐를 느끼다. 그 다음에 smell은 우리가 뭐뭐의 냄새를 맡다. 맡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되고요. taste는 뭐뭐를 맛보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바뀐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You look happy 대신에 야, 너 장동건처럼 보인다. 우리 이렇게도 장동건이라는 명사를 넣어도 되잖아요. 이때는 이 처럼이라는 느낌의 전치사를 여기다 쓱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like, 우리가 좋아하다라는 like가 전치사로 쓰면 뭐뭐처럼, 뭐뭐와 비슷한, 뭐뭐 같은 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이 like를 넣어주면 우리가 it tastes poop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풋이라고 하는 게 똥이에요. 그래서 똥인데 이거 하지 맙시다. 레몬, it tastes lemons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게 봐보세요. 레몬이라고 하는 게 명사기 때문에 taste 뒤에 명사가 있게 되면 얘가 강제적으로 이 taste가 강제적으로 맛을 보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레몬을 맛본다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뜻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레몬 같은 맛이 나요. 레몬처럼 맛이 느껴져요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처럼을 우리가 강제로 여기다 like를 넣어주면 얘가 레몬을이 아니라
레몬처럼이 되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테이스트가 맛본다가 아니라 맛이 난다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맛본다라고 하려면 무엇을 있어야 되는데 맛보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테이스트는 맛이 난다 라는 뜻으로 쓴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ook like, feel like, smell like, taste like, sound like 이고요. 이게 like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뒤에 명사가 오냐 형용사가 오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줄만 아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 감각 동사를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언어는 특히 영어는 우리가 인간의 행동, 동사를 5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그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어떤 거냐면 이 동사를 우리가 동사를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어떤 이름이나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차피 모든 행동은 앞에 명사 하나가 들어가서 주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는 동사의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동사의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뒤를 보는 건데 자, 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 행동은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sleep 아니면 뭐가 있냐면 run, come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냥 오다 가다 뛰다 아니면은 자다 점프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 하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 혼자 하는 행동, 주인공이 혼자 하는 행동 1형식이라고요. 2형식은요, 얘는 소개를 하는 동사예요. 소개. 그래서 소개를 하는 동사라서 주어의 상태나 주어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무엇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고, 이 친구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사를 쓰면 이다, 하다 이런 동사들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요 she is라고 써놓으면 그녀가 도대체 is 뒤에 뭔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필요해요. 이 단어를 우리가 보어라고 하고요.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상대방에 대한 상태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각동사는 형용사만 보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like 명사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형식은 우리가 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목적어는 뭐냐면 주어가 자기를 소개하거나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즉 두 번째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동사가 우리가 주어 빼고 다른 대상이 등장하게 되는 동사가 3형식 동사고요. 4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주다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다 동사라서 준다라는 행동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 중에 준다라는 행동,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아니면은 뭐 알려주다, 말해주다 이런 친구들은요. 반드시 준다는 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그리고 이 받는 대상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지를 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을 우리가 목적어 1, 목적어 2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엇을이 바로 진짜로 주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요걸 조금 땡길게요. 간목, 직목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형식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5형식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목적어를요 그냥 단순히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이 목적어를 우리가 이 목적어의 상태까지를 설명해주는 걔를 우리가 목적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어는 주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보어를 하거든요. 얘는 목적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목적보어가 되고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목적어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명사예요.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까지도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감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2형식 동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근데 오감을 통해 설명해주는 그런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2형식 동사가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죠. 2형식 동사들의 가장 대표주자,
주인공을 소개해주는 주어를 소개해주는 동사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동사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그 어떤 상태이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점점 변해간다, 그렇게 된다라는 느낌의 이동의 느낌이라는 come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become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다 이기 때문에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이 뒤에 나와야 되고요. grow는 우리가 원래는 grow는 주어가 자라나다라는 그냥 그 일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grow는 삼형식으로 쓰면 무엇을 키우다 라고 하는 이런 그 키나 이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키우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mom grows some onion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양파를 길러요 이런 뜻으로 키웁니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이 grow 뒤에 뭐가 왔을 때 상태가 왔을 때는요, 상태가 왔을 때 주어가 그러한 상태로 점점 자라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게 되죠. 얘도 결국. 근데 자라나는 느낌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형식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e woman grew the child grew taller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그 아이는 더 키가 커졌다. 그렇게 털러한 상태로 점점 바뀌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turn은 우리가 원래 turn은 돌리다라는 뜻인데 이 turn 뒤에다가 상태를 넣어주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태를 넣어주면 그 상태로 이게 turn 확 바뀌는 거예요. turn이 돌아가니까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하다라는 뜻으로 쓰고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Amy's face, Amy의 얼굴이요. was red라고 하면 이미 빨간 상태였는데 그게 아니라 turned red니까 빨간이라는 지금 형용사, 얘 red가 빨간의 형용사예요. 여기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빨갛게 변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with shame,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는 뭐 몇백 개가 문장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있으면 훨씬 더 문장의 동사가 정확해지는, 문장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이 자세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얘를 볼 필요는 없고 얘까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실 때 분명 감각동사는 이 친구가 나올 거예요. 그녀는 행복하게 보여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영작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he looks happily 이렇게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보인다까지는 잘했는데 happily 행복하게니까 선생님 저 부사 배웠지요 행복하게 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happy는 방금 부사라 그랬죠. 이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우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중요한데 얘가 꾸미는 애가 보통은 동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look 뒤에는 동사의 느낌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she의 느낌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he라는 주어를 넣어줘야 she라는 주어 자리에 들어있는 저 명사 대상 she라는 명사 대상을 꾸미는 말은 세상 천지에 형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happy를 넣어줘야 돼요. 선생님 근데요 해석이 왜 행복하게라고 돼요? 이거는 한글과 영어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글은, 영어는 이게 행복하게든 말든 우리가 이 look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she의 느낌을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happy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happy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틀리고 이 친구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녀는 행복하게 보여.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가끔 좀 어렵게 좀 꼬아내려고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뭐뭐하게, 느리게, 빠르게 라고 하는 개가 붙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글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한글을 좀 버리고 우리가 영어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줘야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 과의 문법에서는 별로 이렇게 고생할 거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찾아와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